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콧물 흘리고 기침하는 감기 환자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기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하는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에도 각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초콜릿이라든가 커피에는 각성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함께 먹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같은 건 좀 피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영양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투데이 브리핑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한 기자, 네. CJB 보도국의 이태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지난주에 펼쳐졌던 한중 유소년 축구 경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인데요. 한국 최고의 유소년 축구팀이죠. 바로 청주 FCK에 중국 축구 소장팀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이 축구 소장팀은 중국에서 77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유소년 축구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성인 국가대표 간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한국과 중국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네. 사실 그 아이들의 축구 경기라고 하면 학부모들 외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반응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팀이 어떤 팀인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이제 청주 FCK와 맞붙은 중국 축구 소장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77경기를 할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입니다. 네. 중국 명문팀인 산둥루능을 상대로도 상대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 구단으로 꼽히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일본 6개 팀을 상대로 차례로 격파하면서 이른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유소년 팀을 상대로 도장 깨기에 나선 건데요. 이런 축구 소장팀이 한국에서는 청주 FCK를 상대로 지목한 겁니다. 무엇보다 청주 FCK의 에이스 김예건 선수에 대해서는 콕 찍어서 출전을 요청할 정도로 가장 강한 승부욕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게 국가대표의 경기라면 와, 우리가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소년 팀이고 중국에서 77개의 모든 경기를 전승으로 이끈 축구 소장팀.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우선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청주 FCK가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이어 유소년 팀에서도 공환증은 계속된 셈입니다. 유소년 축구의 경우 11대 11이 아닌 8대 8로 경기가 진행되고요. 네. 전 후반이 아닌 20분 4쿼터제로 경기가 운영됩니다. 네. 그럼 경기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주 FCK는 중국 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3분도 채 되지 않아 한국 팀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2쿼터에도 청주 FCK의 공격은 매서웠는데요. 끊임없이 중국 팀을 몰아붙이며 3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축구 소장팀은 한 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반 양상은 180도 뒤바뀝니다. 김예건 등 주전 선수들이 빠지자 중국팀의 반격이 거세졌습니다. 3쿼터에 2골을 만회하며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는데 다행히 이후 골문을 잘 지키며 4대 3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우리 팀에게도 적지 않은 과제가 주어진 경기입니다. 김예건 등 많은 주전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 진출을 노릴 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는 반면 이런 5, 6학년 학생들을 제외하면 아직 저학년 학생들은 형들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선수 발굴과 육성은 이번 경기를 통해 청주 FCK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청주 FCK의 에이스 김예건 선수와 양팀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전에는 10대 0으로 나서 좀 쉬웠는데 경기가 중국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좀 긴장된 것 같아요. 因为韩国足球肯定要比中国足球领先，我们也希望呢到这里边能够学习。上次来韩国，我们4胜2平。 중국도 이제 좀 많은 이제 패스 축구도 하고 이제 좀 많이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분발해서 좀 다시 한번 경기를 했을 때 좀 더 확고한 경기력을. 네, 저도 뭐 그 당일날 중계 영상을 좀 보긴 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그렇죠.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축구 꿈나무들의 이제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경기장에 현지 그 중계진을 또 급파하기도 했다고요.
네, 우선 저희 CJB가 이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JB 유튜브 채널의 순간 최고 시청자 수가 4,400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중계진이 보은 경기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77경기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던 만큼 네. 현지의 관심도 뜨거웠을 텐데요. 순식간에 7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중계진과 CJB의 카메라 10여 대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담다 보니 화면의 퀄리티도 여느 A매치 못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 놀라웠던 건 중계진을 넘어 중국 현지 팬들까지 직접 경기장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현지 중계진과 팬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其实在足球小将来之前啊，可能中国的球迷通过网上的一些视频有过一些了解，但是不是特别多。但是足球小将来之后啊，就是也是有很多的球迷也是了解这个球队啊，也是在关注这个球队啊，确实是一个非常优秀的队伍。纯粹，然后激情，然后包括它代表未来。 네, 이 현지의 팬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짜릿하다. 77경기를 계속 이겼던 팀인데 우리가 이겼다는 게 정말 짜릿한데요. 맞아요. 저희 CJB 그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계 방송을 했는데 그때 누적 시청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국내 팬들의 관심도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정도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중계는 저희 CJB에게도 유튜브를 통한 첫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저희 채널을 통해 한중 유소년 최강의 팀의 경기를 감상했습니다. 앞으로도 CJB는 지역 밀착형 플랫폼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 각종 공연 등 더욱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앞서 그 너튜브 같은 그 플랫폼 그리고 CJB의 전문성이 이제 접목이 돼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 소식도 축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미래가 밝아 보이는 유소년과 달리 이번에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탄생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저 또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프로축구단을 갖고 있지 못한 광역단체는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한데요. 그만큼 충북 도민들의 문화 콘텐츠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충북에서 불고 있는 유소년 축구의 붐이 프로축구단 창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됐는데요. 결국엔 이번에도 불안정한 재정 확보 계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일 청주FC의 프로축구단 창단 승인을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프로리그의 잔류를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려면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주FC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청주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청주FC는 이번에는 청주시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이나 네이밍 스폰서 유치를 통해 50억 원가량의 연간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마련해 창단에 도전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합니다라고 계획서를 내긴 했지만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청주시가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그거 말고도요. 프로축구연맹이 청주FC의 창단을 거절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또 다른 이유는 프로리그 개막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프로라 하면 그에 걸맞는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또 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그 개막이 3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석 달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네. 그 시간 안에 이런 선수단이나 운영진을 이제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나 뭐 충북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 창단 승인이 났다면 내년부터 곧바로 프로리그에 속하는 K2 리그에 진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서 내년에는 세미프로 리그인 K3 또는 K4 리그에서 경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프로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실업리그 팀들과 함께 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창단의 꿈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청주FC는 이번에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 내년 6월 다시 프로축구단 창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 6월이면 그 다음 시즌 개막까지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엔 재정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창단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청주시의 예산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또다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예산 지원을 거절했던 청주시만을 탓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청주FC도 좀 더 체계적인 청사진을 준비해 청주시를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FC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더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요. 또 도나 시에서 마케팅 홍보 전략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쉽게 프로팀 창단은 네, 모쪼록 좀 알차게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꼭 창단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기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유독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 벌어졌던 사건,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독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 청주시 오창읍에서는 한 2차전지 배터리 필름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디클로로메탄인데요. 네. 디클로로메탄은 배터리 분리막의 세척 용도로 사용되는데 휘발성이 강한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이 새어나오면서 당시 기계를 점검하러 들어갔던 30대와 20대 작업자가 질식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20대 작업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36살 A씨는 맥박을 되찾으며 호전을 보이다 다시 상태가 악화되면서 현재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학 물질의 누출 경위와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들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작업자인데요. 아직 젊은 근로자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쾌차하기를 바라고요.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에는 어떤 사고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지난주 수요일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 또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SUV 차량이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시외버스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 있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등굣길에 오른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때문에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시외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시거리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추월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황당하기도 한데요. 시외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것만큼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상대편 운전자가 숨졌기 때문에 그 시외버스 운전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 당시 상황에 대한 재현 분석을 의뢰해 놨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가 많은 만큼 일일이 그 부상자에 대한 당시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말 그 사고라는 것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순간에는 더 안전운전, 교통수칙도 좀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진천군의 한 염소 농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각 발생한 화재에 불에 타 폐사한 염소 수만 2,500마리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찾았을 땐 정말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간신히 화마에서 살아남은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가슴을 더 아프게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재산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 가격이 30만 원을 넘어가는데 2,500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니 적을 수 없겠죠. 그러네요.
더구나 많은 염소를 잃은 것에 더해 이 농장의 경우 지난해 최신식 설비를 도입하고 1000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모두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피해 금액만 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난방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만큼 좀 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아, 정말 모든 사고는 순간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지금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있고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니까 정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브리핑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